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식 요리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한국의 음식에 이토록 깊은 애정을 갖게 된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아주머니, 바로 김영희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점심 급식비를 학생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죠. 3학년이 되자마자 우리들은 돈을 대고 급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낸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우리 학교의 급식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영국 요리는 전통적으로 강한 양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삶거나 굽는 것이 조리의 전부였죠. 맛이 없는 것은 물론 조리법마저 서툴러서 음식의 식감을 완전히 망쳐놓기 일쑤였습니다. 너무 오래 구워서 돌멩이처럼 딱딱해진 소시지, 반대로 너무 푹 삶아서 씹을 것도 없이 뭉개져 버리는 파스타 면이 매일같이 식판에 올랐습니다. 소금 한 톨 넣지 않은 것 같은 밍밍한 볶음밥과 눅눅한 피시앤칩스는 차라리 나은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이건 필시 우리에게 급식을 먹지 말라고 일부러 쓰레기 같은 음식을 내놓는 걸 거야라며 씁쓸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학교 급식을 먹는 아이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께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들에게는 학교 급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도시락을 싸야 하는 상황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고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학부모들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학교 측은 새로운 급식 업체를 찾기 위해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지원한 곳은 영국 업체가 아닌 인도와 중국 업체였습니다. 늘 똑같은 영국 음식에 질려있던 우리들은 인도 요리와 중국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임한 것은 인도인 요리사였습니다. 기대에 부푼 아이들은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식당으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식판에 담긴 인도 요리를 한 입 맛본 순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완전한 현지식 인도 요리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영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은 변형된 퓨전 요리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요리사는 마치 인도의 어느 식당에서나 나올 법한 향신료 향이 코를 찌르는 정통 인도 요리만을 고집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하고 매운맛에 배탈이 나는 아이들이 속출했고 심지어 고기는 한 점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채식 요리가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식당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맛과 영양 균형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인도 업체는 한 탈도 채우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 것은 중국인 요리사였습니다. 중국 음식은 비교적 접해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또다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만든 요리는 모든 메뉴가 기름의 채소와 고기를 함께 볶는 기름진 음식 일색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찾아볼 수 없었고 느끼하고 기름진 맛의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 업체가 없었기에 만약 중국 업체마저 떠나면 식당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강하게 불평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 요리사를 내쫓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의 급식에서 비닐 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문을 연 순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급식 재료로 쓰일 고기와 채소들이 조리대와 바닥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고 제대로 된 위생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리사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떠들며 요리를 하고 있었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맨손으로 주워 그대로 식판에 담고 사용한 조리 기구나 식기를 물로 대충 헹궈 다시 쓰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선생님은 즉시 주방 전체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냉장고 안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재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쑤셔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지적하자 요리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끔찍한 위생 상태로 아이들의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중국 업체마저 철수했습니다. 다음 업체를 구하지 못한 채 우리는 다시 도시락을 싸와야만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은 극에 달했고 학교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께서 새로운 급식 요리사가 정해졌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이들은 반신반의하며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주방 쪽을 힐끗 보던 몇몇 아이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주방으로 다가갔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 한식당을 운영하며 명성이 자자했던 한국인 김영희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는 10여 년 전 영국으로 이주해 오신 분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이는 동네의 명물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김 아주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녀는 단지 음식 솜씨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씨로 더욱 유명했습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식당에 남은 재료로 만든 샌드위치나 주먹밥을 매일같이 나누어 주었고 매주 가게가 쉬는 날에는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글과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두가 그녀를 지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지저분한 아이들이 식당에 모여든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아이들이 드나드는 식당에서는 밥을 먹고 싶지 않다며 가게에 향해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런 비판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번듯한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동네 전체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아주머니의 활동에 감명받아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동참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영국에는 라프터 스쿨 클럽이라는 한국의 방과 후 교실과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저희 학교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 아주머니는 지역의 지원을 조금 받아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식당 근처에 작은 공부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퇴근이 늦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그곳에 모여 함께 숙제를 하고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을 늘어놓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아주머니의 열렬한 팬이 되어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주머니의 활동은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졌고 자연스럽게 김 아주머니에게 학교 급식을 맡기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만으로도 벅찰 텐데 학교 급식까지 책임지는 것은 무리일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학교는 아주머니께 일주일에 단 2번이라도 급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사정을 전해 들은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부모님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식당 일과 급식 조리 모두 힘들겠지만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학부모들이 아주머니를 돕겠다며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선생님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가자 아주머니는 사실 이 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교류해 본 것은 처음이라며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다들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사생활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해서 주변 일에 무관심했는데 아이들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니 정말 기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할지 모르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 돕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모두가 김 아주머니의 따뜻한 정에 감화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협력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김 아주머니가 만들어주는 급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급식 첫날, 아이들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첫날의 메뉴는 바로 바삭하고 달콤한 닭강정과 구수한 된장국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적의 맛에 아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 짭짤한 소스의 완벽한 조화. 아주머니 식당의 최고 인기 메뉴를 학교에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맛은 물론 영양까지 완벽하게 고려된 식단에 학생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의 점심시간은 매번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양인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는다는 궁극의 무기 불고기가 나왔을 때 아이들은 부드러운 고기와 달콤한 양념의 조화의 넋을 잃었습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로제 떡볶이가 나왔을 때는 신의 간식이라며 열광했습니다. 특히 카레가 나왔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인도 요리사가 만들었던 지독한 향신료 맛의 카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 아주머니의 K의 카레는 각종 채소와 고기가 듬뿍 들어간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었고 그 위에는 바삭한 돈가스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맛있어서 2번, 3번 리필하는 아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비빔밥이라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밥 위에 형형색색의 나물과 고기가 올려진 처음 보는 환상적인 요리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이것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5가지 색깔 오방색을 통해 우주의 조화와 영양의 균형을 담아내는 한국의 철학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비빔밥에 완전히 매료되어 가족들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어 식당에 가서 따로 주문했을 정도입니다. 부모님 역시 그 깊은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요리는 고기와 탄수화물, 신선한 채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무엇보다 집에서 엄마가 해준 것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단 2번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급식 날이면 거의 모든 학생이 식당에 모여들었고 학교 전체가 활기로 넘쳤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변화는 식당의 분위기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함께 먹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격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나눔의 문화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전까지 혼자 밥을 먹던 아이들도 친구들과 함께 먹기 시작했고 곧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았던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밥을 먹으며 새로운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당연했던 우리에게 함께 밥을 먹으며 소통하는 즐거움은 실로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급식 시간은 나날이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고 학교의 분위기마저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우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된 토마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급식비를 내지 않고 급식을 먹어왔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토마스는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열고 할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식비를 낼 돈이 없어 굶주림을 견뎌야 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아주머니께서 토마스가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시고는 급식비는 걱정하지 말고 매일 와서 밥을 먹으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연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단지 공짜 밥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식이 없는 날이면 제 가방에 몰래 김치와 김을 넣어주시며 이건 특별 서비스란다 혹은 홍보용으로 주는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할까 봐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한국에서는 어떤 아이도 굶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다. 저는 제2의 어머니로서 저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를 주신 아주머니께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머니의 그 따뜻한 정을 평생 잊지 않고 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토마스의 연설이 끝나자 졸업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고 김 아주머니를 향한 박수와 환호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주머니를 머더 킴이라고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역시 눈물을 흘리시며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이제 아주머니는 매일 학교 급식실에서 우리들의 점심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가 쉬는 주말에만 식당 문을 열어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저 역시 그곳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급식을 통해 한식의 무한한 매력에 눈을 뜬 저는 이제 한식 요리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요리를 배워 한국으로 건너가 한식의 본고장에서 수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 동네로 돌아와 저의 천사 아줌마처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K푸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차가움을 녹일 수 있는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